괴테의 이탈리아 기행 10월 12일. 어제는 산루카스에서 이탈리아의 영국인이라는 새로운 연극 공연이 있었다. 이탈리아에는 많은 영국인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관습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나는 이 기회에 이탈리아 사람들로부터 환대받는 이 부유한 영국인들을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그 연극은 정말 형편없었다. 을에 그렇듯이 몇 군데 익살맞은 장면이 있기는 했지만 그 밖의 장면들은 너무 무겁고 현학적이었다. 영국인의 성향에 대해서는 흔적도 찾을 수 없었고 다만 통상적인 이탈리아식의 관능적 상투어로 아주 저속한 것을 다룰 뿐이었다. 그 작품은 마음에 들지도 않았고 야유를 보낼 만한 것이었다. 배우들은 자신의 본령을 느끼지도 못했고 치오차 광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베네치아에서 본 마지막 연극이기 때문에 이탈리아 사람들의 실제 생활을 재현해 놓은 지난번의 작품에 대한 나의 열광이 이 대조적인 작품을 통해서 고양되었어야 했을 것 같다. 일기장을 마지막으로 상세히 훑어봤고 메모까지 몇 군데 삽입했으니까 이제 모든 것을 친구들에게 보내서 그들의 평가에 맡겨야겠다. 이 일기장에서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 부연하고 고쳐야 할 부분이 많다는 점은 나도 이미 알고 있다. 그러나 첫인상을 기록한 그대로 두는 게 좋을 것이다. 첫인상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멀리 있는 친구들에게 이 마음 편한 생활의 향기를 조금이라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탈리아 사람들이 교황 정권 국가들에 대해서는 까막눈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이제는 나에게도 알프스 저 너머의 나라가 희미하게 생각된다. 다정한 벗들의 얼굴이 언제나 안개 속에서 나를 부르고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저쪽의 나라보다 이 지역을 더 좋아하도록 나를 유혹하는 것은 기후뿐일지도 모른다. 태생과 습관은 뗄 수 없는 강력한 끈이기 때문이다. 이곳이든 다른 어떤 곳이든 나는 내가 할 일이 없는 곳에서는 눌러앉고 싶지 않다. 지금은 새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나를 분주하게 만든다. 건축술이 마치 과거의 유령처럼 무덤에서 솟아나와 사장된 언어의 규칙처럼 그 법칙을 공부하도록 해준다. 이것은 그런 건물들을 실제로 짓거나 그런 건축술을 생생하게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히 사라져버린 지난 시대의 고귀한 존재를 내밀한 마음으로 숭배하기 위해서이다. 팔라디오가 모든 것을 비트루비우스와 관련시켰기 때문에 나는 그의 갈리아니 판본을 샀다. 그런데 이 두꺼운 책은 그를 연구할 때 내 머릿속이 묵직했던 만큼이나 내 여행짐을 무겁게 만들어 놓았다. 팔라디오는 자신의 글과 작품으로 독자적인 사고방식과 창작 방식으로서 비틀루비우스에 관해 어떤 이탈리아어 번역본보다 더 자세히 해석하고 더 좋은 번역을 해놓았다. 비틀루비우스의 책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그의 책은 애매한 문체로 쓰여졌고 비판적인 연구를 요구한다. 그것을 무시하고 나는 그 책을 대충 읽어내려갔기에 그에 상응하는 인상이 남았다. 더 정확히 말하면 뭔가 배운다기보다는 기도하는 기분으로 그 책을 마치 일과 기도서처럼 읽었던 것이다. 벌써 날이 더 일찍 저물기 때문에 읽고 쓸 시간이 더 많아졌다.
어린 시절부터 내게 소중했던 것들이 고맙게도 모두 다시 정겹게 느껴진다. 감히 고전 작가들에게 다시 한번 접근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이제서야 나는 나의 질병과 광기를 고백할 수 있겠다. 벌써 몇 년 전부터 나는 감히 라틴 작가의 작품 또는 이탈리아를 연상시키는 어떤 책도 볼 수 없었다. 우연이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나는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다. 헤르더는 내가 라틴어를 모두 스피노자에게 배운다고 놀려대곤 했다. 그가 보기에 그 책이 내가 유일하게 읽은 라틴어 책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내가 고전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다. 또한 내가 스피노자의 그 난해한 보편성 속으로 도피한 것이 순전히 불안감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그로서는 알 수 없었다. 얼마 전에도 빌란트가 호라티우스의 풍자시를 번역하여 나를 몹시 우울하게 했다. 두 편도 채 못 읽고서도 미칠 것만 같았던 것이다. 지금 같은 결정을 내리지 못했더라면 아마 나는 완전히 파멸해버렸을 것이다. 내 마음속에서는 이러한 대상을 내 눈으로 직접 보려는 열망이 부풀러 올라 그렇게까지 커져버렸던 것이다. 역사적 지식은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물들이 손에 닿을 만큼 눈앞에 가까이 있었지만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으로 가로막힌 것 같았다. 지금도 그 유물들을 처음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봤던 것을 다시 보는 듯한 느낌이 든다. 베네치아에 머물렀던 시간은 얼마 되지 않지만 나는 이곳의 유적들을 충분히 내 것으로 소화했다. 그리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아주 명료하면서도 참된 인상을 간직한 채 이곳을 떠난다.